제가 토익 리스닝 파트 1 공부를 할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딱 스피킹 파트 2에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토익 리스닝 파트 2 공부를 할 때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건데 이게 이제 토익 스피킹 5, 6번 문제들에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토익 스피킹과 토익 라이팅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토스와 토라 시험 공부 방법도 토익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바로 유형 파악과 빈출 단어 암기였죠. 아마 토익 스피킹은 말하기 시험, 그리고 토익 라이팅은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토익이랑 많이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토익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토익에 대한 시험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시험 준비 관점에서는 토익과 토스, 토라가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토익 스피킹도 이제 토익처럼 유형 파악을 시작을 했는데요. 파트 1 문장 읽기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나 억양,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방법보다는 좀 반복적인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토익을 보고 나서 토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닝으로 영어 듣기 훈련을 했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문장 읽기 유형도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사진묘사 유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토익 리스닝 파트 1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토익 리스닝 파트 1에 나오는 사진들이랑 토익 스피킹 파트 2에 나온 사진들이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제가 토익 리스닝 파트 1 공부를 할 때 사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 동사들이 문장으로 나올지 유추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딱 스피킹 파트 2에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사진이 뜨면 리스닝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걸 이제 말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어나 문장 역시 토익 리스닝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유형이었는데 여기서도 놀랍게도 토익 리스닝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익 스피킹 파트 3인 5,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리스닝 파트 2의 질의응답 유형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요. 토익 리스닝 파트 2 공부를 할 때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듣고 미리 답을 유추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How often do you go to the theater? 이라고 하면서 극장에 얼마나 자주 가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빈도를 나타내는 답변을 미리 유추를 하는 거죠. 즉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건데 이게 이제 토익 스피킹 5, 6번 문제들에 완벽하게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킹 5, 6번에 이제 화면에 질문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그걸 말로만 하면 됐던 거죠. 네 번째 유형은 화면 속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유형인데요. 여기서도 저는 토익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화면 속에 나오는 표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표나 설명이 토익에 나오는 표나 설명과 모양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제가 토익 공부를 할 때 파트 3, 4에서 시각 연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고 또 리딩 파트 6나 7에서는 이메일이나 표에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스의 생명인 시간 단축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토익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토익 라이팅도 이제 유형 파악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유형 파악을 시작할 때 토익 스피킹에서 했던 거를 글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라이팅 첫 번째 유형인 사진 묘사 유형의 경우에도 이제 토익 스피킹 두 번째 유형처럼 토익 리스닝에서 공부했던 대로 사진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주어와 동사를 유추해서 문장 만들기 훈련을 한 것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이팅 두 번째 유형인 이메일 답변 작성하기 유형은 좀 생소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토익 리딩 파트 6랑 7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파트 6랑 7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메일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문의 구조 그리고 형식 자체가 굉장히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있더라고요. 물론 읽고 파악하는 거는 좀 빠르게 가능했지만 사실 이메일을 작성하는 게 이제 좀 낯설긴 했어요. 아무래도 영어로 이메일 작성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도 형식 파악이 좀 빠르게 되고 또 형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메일을 작성하는데도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익 스피킹이랑 라이팅 유형 중에 일부러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을 안 한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의 의견을 좀 논리 정연한 구조로 작성을 해야 하는 의견 제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답안의 구조가 introduction, body, 그리고 conclusion,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잘 짜여져야 한다는 게 좀 중요한데요. 토익 스피킹의 경우 말하기를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토익 라이팅의 경우 쓰기를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영어 영문학 전공을 한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항상 논리 구조를 잘 갖춘 답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든 시험의 공부법으로 빈줄 표현 암기랑 유형 파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제가 영문과가 아니었다,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는 게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논리 구조를 갖추는 이 훈련도 제가 공부법으로 소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 그리고 토익 라이팅 만점을 받기 위해 제가 공부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공부법과 토익 관련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로 YBM의 쉽고 확실한 강의 이지스 토익에 저 이은서 강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